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보고자 3명의 남자가 모여 풀어가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발전.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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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을 더듬더듬 하시네요? 네, 오늘 더워서 뇌가 약간 녹은 것 같아요. 일부분이. 아, 진짜 덥네요. 저는 네. 거의 지금 몸에 수분이 사라지고 있어요. 소금 드세요. 수분이 사라진다고? 다, 땀으로 다 나가서. 지금 여기 습도가 얼만데? 네,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화는 11화죠. 네, 네, 11화는 조금 이런 휘잉하는 화이트 노이즈가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에어컨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에어컨을 겁나 되게 틀었거든요. 네. 더워요. 너무 네. 더워요. 그러려니 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더워서 어쩔 수가 없네요. 화이트 노이즈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돼. MC 스퀘어처럼. 11화 뭐 10화 끝날 때 저희가 되게 두구두구 하면서 여러분들 뭐 어떠세요? 막 이러면서 방송을 마무리 기대하세요 이러면서 방송 마무리 했는데 네, 11화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11화 준비하시면서 특별한 일 있었나요? 저는 네. 11화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요? 뭐 바쁘셨어요? 아, 네,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긍정 씨는요? 긍정 씨 같은 회사 아니에요? 같은 회사라서 거의 제가 얼굴을 일을- 못 봤어요. 아 진짜요? 너무 계속 바빠서? 외부에 나가 있는 것 같아서 어. 회사를 안 왔나? 회사가 엄청 회사가 쉬었어요 사실. 휴가 갔다 왔습니다. 솔직히 또 말을 하셨네. 그래요. 저희가 11화부터는 뭐 구조를 좀 바꿔보기로 해갖고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이 3명의 남자가 그대로 돌아왔다는 건 그냥 뭐 그게 그거랑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지. 멤버가 사실- 그대로인데 뭐. 바뀌려면은 누구를 자르고 다시 들어오던 거 해야지. 포맷을 그 이름만 그대로 두고 멤버를 다 바꿔야지. 긍정이는 그 여성 멤버를 들여야 한다. 아 근데 사실 여성 멤버를 드려야 돼. 홍일점 있어야 내가 된다. 여자친구가 없거든. 되게 솔직하고 파격적인 발언이네요. 욕망 양아리잖아. 네, 뭐 예전부터 저희 3화쯤부터 그 뭐야 데이팅 서비스 썼는데 예. 이거 아직 안 생겼어요? 아 그냥 이분 저분 그냥 보고 있어요. 뭐 자꾸 우체통에서 뭘 오긴 오던데. 이게 데이팅 서비스가 왜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한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네. 생각을 앱이 합니다. 문제가 아니다. 앱이 문제가 결국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네, 사람이 문제다. 그래요. 뭐 저희 조만간에 그 데이팅 서비스도 한번 작업할때 다룰 거니까 네. 그때까지 좀 계속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마요. 열심히 써보시고 계셔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11화부터는 그 저희의 잘못된 기획이었던 입 개발을 잘못됐다니. 아니 제가 자가발전을 처음에 기획할 때는 네네네. 기획할 때 입개발 이건 되게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우리가 준비 좀 많이 하고 어. 약간 신경 많이 썼으면 사실 재밌었을 재미는 거거든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네.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긍정이 너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뭐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은 실장은 이런 뭐 멘트를 이거 준비해 준비하고 주세요. 그리고 입개발은 뭐 그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자. 항상 기승전 입 개발은 뭐 그날 가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다음번에 뭐 저희가 한 50화쯤 되면 네네.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새로운 방식의 그 입 개발 같은 걸 갖고 오지 않을까 기대 네. 좀 해주시고 일단은 저희가 뭐 사실은 그런 회의 때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면 입 개발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없애버리고 그게 최선이야. 아니 그게 그 아니 우리나라 요즘 트렌드 트렌드야. 아니야? 해체하는 그렇게 거. 됐기 때문에 입 개발을 고심 끝에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아. 여러분. 네, 고심 끝에 해체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입 개발을 대체하는 저희 뭐 그 한 주에 네. 그 테크놀로지 IT 관련돼서 동향과 뭐 얘기가 나눌 만한 그런 좀
뉴스거리들을 네. 말해주는 그런 뉴스 데스크 같은 걸 갖고 오기로 했어요. 드디어 좀 네. 유용한 뭔가 정보를 뭔가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그쵸. 이 12년 만에. 미디어다운 겨우 10화밖에 안 됐잖아. 네. 굳이 저희는 뭐 이러다가 또 20화때 또 새로운 거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없애버릴 수도 잘못된 있어. 기획. 이러다가 자가 발전 없애버리지 않으면 없애는 거 아닐까 몰라. 아니 원래 자가 발전이라는 게 스스로 발전한다는 거니까 이제 입개발에서 발전한 게 이거죠. 네. 퇴보일 수도 있어. 조심해. 이거 이름 안 정해도 돼요? 한 주에 뭐 뭐 이름 뭐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뉴스와이드. 그거는 너무 KBS스럽지 않아? 뉴스와이드. 발전 1 그냥 이렇게 하죠. 우리 발전 몇 번 할지 봅시다. 아 이게 바뀐 거니까 네. 미치겠네. 아 세상이 자꾸 발전하니까 그치. 2주의 발전 어때요? 2주의 발전. 오 좋다. 좋네. 어. 2주의 발전. 2주의 이주의 발전을 발전? 하죠. 네. 자 그럼 뭐 2주의 발전 처음으로 11화에 2주의 발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주의 발전에서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우리 없어져 이러다. 아니 저희가 정치 이 2주의 발전을 먼저 정의를 살짝 제 생각을 정의를 하자면은 한 주 동안에 뭐 어떤 테크놀로지나 서비스, 기술과 관련된 것 중에 얘기를 할 만한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을 네. 물망에 올려놓고 예. 그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이 잉여로운 남자 셋이 의견을 나누어 각자 보면.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전제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전문적이지 않을 것. 네.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전문적인 것들은 이미 수많은 인터넷 논객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요. 네, 저희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시점에서 네. 이것들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조금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뭐 짚어주는 정도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화 일부 앞쪽에 예. 이런 걸 좀 넣을까 하고 있고요.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지난 한 주간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그 전주의 동향인 거죠? 아닌가요? 그러네. 저번 주 발전으로 바꾸자. 아 2주의 발전이 아니라 뭐 그냥 발전 1일로 하자. 네. 네. 이번 주 근데 동향을 어쨌든 한번. 사실 이 전주의 동향이라고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IT 시장에 한정적인 거니까 그 주에 들으셔도 아마 바로 계속 이어지는 얘기들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아망드 씨 어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세요? 저희가 그 사진편 했을 때 네네네. 네, 가장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던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 웹 버전이 있어요. 원래 있었죠. 네, 네. 웹 버전이 있는데 이게 인스타그램이 조금씩 이제 웹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스타그램은 웹 버전이 없었죠. 네 없었어요. 그래서 웹스타그램이라는 그 서비스들이 있었어요. 서비스들이 외주 있었어요. 서비스들이. 그 인스타그램 서드 파티처럼. 네, 그 인스타그램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자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이 인스타그램에서 네. 웹 서비스 안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조금씩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웹 쪽을.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은 앱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어요. 네네.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이제 웹에서 내 뉴스피드를 보는 네, 게 가능했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웹에서 이제 사진들을 검색해서 보는 것까지 네. 가능한 수준의 웹 이게 서비스를 그 받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최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이 없었고 네. 그리고 자기네들 컨셉이 원래 그 폴라로이드의 컨셉이다 보니까 예. 네 멍청한 거예요. 내가 진짜 녹았나? 약간 일부분이 폴라로이드 컨셉이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 때문에 무조건 아이폰 안에서만 최초는 그래갖고 점점 시장이 확대되는데 이제 자기들의 영향력을 생각해서인지 웹 부분을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좀 깔끔하게 네. 하얀색 톤으로 좀 다 바꾼 완전 것 같더라고요. 이뻐졌어요. 그래서 뭐 이런 UX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그 아이폰에서 네네네. 스마트폰에서 더블 탭을 하면 네. 좋아요가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까지 더블 클릭하면 이제 사진 좋아요 되고 네. 이런 것까지 다 그대로 옮겨왔고 맞아요.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난번 저희 사진편에서 얘기 나왔던 인스타그램의 그런 부분들이었고 인스타그램의 특색이나 이런 건 사진편을 한번 들어보시면 또 나올 거고요. 네. 예. 그 지난주에 저희가 탕진잼을 하면서 네. 국내 전자상거래 앞으로의 그것들이 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소셜 바이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나눴었는데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더 힘이 실리는 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웹으로 수도 있을 것 검색하면.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네.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이 구글에서도 혹은 네이버에서도 이제 검색이 바로바로 전에도 되긴 했었는데 전엔 말씀드린 대로 서드 파티 웹을 경유하는 거였으면 이제 바로 그 사람의 인스타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활용을 하면
그 굳이 자기네 뭐 쇼핑몰이나 이런 걸 검색에 노출이 덜 돼도 예. 이걸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아직도 여전히 인스타그램을 웹에서 사진을 올리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업로드는 안 되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영영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자기들이 뭔가 포기하지 못하는 컨셉 같은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네. 아예 그 서드 파티 프로그램들한테 네네네. 그 올릴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안 줘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다른 클라이언트들에도 네. 사진을 올리게 누르면 결국 인스타그램에 켜서 사진을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그 제공하는 API라고 하죠. 네네. 외부 접근 가능한 약속 규정들이 네네. 업로드는 절대로 공개를 안 해주고 있다라는 네. 거죠. 제 생각에 그것도 맞는 게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광고 계정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그렇겠지. 것 같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네. 인수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페이스북 때문에 점점 변해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광고가 이 광고를 지금 얘들이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이유가 네. 인스타그램이 가장 원하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수익과 좀 연결이 되는 광고 방식을 원할 텐데 네. 글쎄요 하신 대로 사진을 외부에서 올릴 수 있게 하면 이제 어떤 그 API 접근 네. 권한을 이용해서 우르르르 광고를 올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민감한 부분일 겁니다. 그 아까 은 실장이 말한 대로 네. 이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는 행보가 네. 아마도 그때 탕진잼 편에도 말을 했지만 네네네. 그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기 네. 위한 인프라를 점점 넓혀가는 게 그런 것 아닌가라는 예상이 듭니다. 웹에서 검색이 되는 게 되게 그동안 필요했었으니까 네, 또. 검색은 이제 컨텐츠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음. 이런 쇼핑에 붙일 수 있는 아주 특화된 기능이 발생될 수도 그렇죠. 있는 발생이 아니지 파생될 네. 수도 있는. 누군가 또 이거 머리를 굴려서 이제 그걸 유도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서드 파티 같은. 근데 네네. 이런 무료 서비스들이 원래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서비스가 무료면 네. 너는 고객이 아니라 상품이다. 네 네 정보가 음. 팔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긍정 씨가 길이 남을 또 명언을 어디서 퍼왔어.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아마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점들이 입주해서 뭐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거보다는 이 사람들이 올리는 트렌드들을 검색 기능을 통해서 페이스북의 네. 검색 기능을 활용을 해서 네. 그런 정보들을 판매하는 쪽으로 가지 정보를 않을까. 외부의 다른 기업에 네. B2B로 판매하는 형태로 가지 그렇게 않을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한테는 광고를 계속 만들지 않으면서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할 텐데 글쎄요 어떻게 가는 거 뭐 내가 알겠습니까? 그 뭐 벤틀리 같은 거 타는 아저씨들이 하겠지. 캐딜락에서 벤틀리로 바뀌었네. 외국은 캐딜락 아니에요. 아 벤틀리. 그 주커버그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주커버그 거요? 걔 거요. 그래요. 그 돈 많어. 좋아요. 이제 다음 동향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동향은 인스타그램이 웹 검색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동향은 뭔가요? 그 미국의 네. 데이팅 전문 서비스인데 네.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대본에 네 차례 아닌데 왜 너 그거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긍정 씨. 내가 대본상으로는 원래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고 애슐리 메디슨을 꼭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하긴 데이팅 서비스를 많이 쓰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왜냐면 분이죠. 여기가 이제 네네네. 해킹을 당했어요. 자 잠깐 애슐리 메디슨 다시 정의를 먼저 살짝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애슐리 메디슨이란 네. 데이팅 서비스가 있는데 네. 기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예요. 기혼자들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미혼자도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아니 뭐 결혼 증명서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쓰면 쓰는 거지. 근데 아니고 아예 대대적인 트렌드를 바람을 피워라라는 라는 거예요. 걸로 그 마케팅을 한 것뿐이고 누가 가입하든지 그거는 없다. 네. 뭐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워라. 가입해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해킹을 당했는데 말을 내 돌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해킹을 당했는데 내 네. 개인 정보가 지금 털렸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걸 빨리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긍정 씨 가입을 진짜 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아 그렇죠. 뭐 개발자로서 또 한번 또 궁금해서 가입해 볼수 있는 궁금해서. 거니까. 이게 그럼 싱글도 되는 거네. 그러면 싱글들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랑 매칭을 해주는 건가? 아니야. 근데 내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기혼자들이 바람을 피는 거 피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우린 뭐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공표를 해서 마케팅을 한 거고 네. 대부분의 그 커뮤니케이션 데이팅 서비스들은 아예 약관이나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기혼자는 쓸 수 없으며 만약에 기혼자가 쓸 경우에 네 계정을 우리가 아무 때나 삭제하거나
뭐 법적인 걸 너한테 책임을 돌리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데이팅 서비스들도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아예 대대적으로 상관없으니까 써라라고 공표를 한 서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미혼도 네. 원래 쓸 수 있는데 기혼자들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죠. 그래서 미혼 기혼 선택하는 게 있겠지만 상관이 없는 걸로 네. 내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해킹을 해킹을 당했죠. 잘했는데 네. 이 해킹 팀에서 음. 이 사이트를 없애지 않으면 이걸 공개를 하겠다라고 음.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 비즈니스 모델이 네. 그 데이팅 주선도 있지만 네. 탈퇴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내. 가 원래 애슐리 메디슨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 중에 중 하나였죠. 네. 비즈니스 수익 모델 중 네. 하나였어요. 근데 큰일이 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저도 해킹 뉴스를 봤는데 해커들이 해킹을 해봤더니 예. 얘네들이 삭제해준다고 해놓고 돈을 받은 다음에 삭제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해커가 이제 자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해킹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정보를 다 빼먹었다고 우리가 갖고 있어라고 공표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온라인 세상에 이제 공개를 했고 맛배기로 몇 개를 이 정도 봐봐 우리 다 갖고 있지 이러면서 보여줬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막 그 뉴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했다 왜 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했다의 이유가 그냥 너희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반윤리적인 걸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했다. V4 벤데타네. 네,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인터뷰나 이런 거에. 맞아요. 애슐리 예. 메디슨 패밀리 사이트도 기혼자 대상으로 데이팅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접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잖아요. 이거를 네. 피해를 입고 싶지 않으면 고객 정보 다 공개되기 전에. 고객 정보가 공개되기 싫으면 이걸 접어라. 네. 근데 애슐리 메디슨에서 아직까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사과를 하거나 아직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일어난 무응답으로. 일이니까 네. 재빨리 뭐 잡거나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겠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게 접어라 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커들이 그걸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따로 관리되고 있었다. 애슐리 메디슨의 그 유료 부가 서비스 중에 탈퇴하고 나는 기혼자였는데 이걸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내 가입됐던 정보를 삭제해주는 유료 부가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돈을 받은 다음에 애슐리 메디슨 삭제를 안 하고 따로 저장을 해놔갖고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재가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하려고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네네. 탈퇴 플로우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1년 이상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네. 탈퇴를 하더라도. 근데 네.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시스템 관리상으로 탈퇴를 해도 데이터를 안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 서비스면 네네네. 같은 이메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네. 나중에 가입한 사람이 그 이메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식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걸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탈퇴를 한다고 해서 네. 실제로 데이터가 다 지워지는 게 아니고 네. 탈퇴했다는 어떤 표시만 해놓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냅두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서비스에서는. 네네네. 그리고 뭐 그런 유예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 유명한 게임 롤 있죠. 리그 네네. 오브 레전드. 네. 예. 그거는 탈퇴를 하고 한 달 이내에 다시 접속을 하면 그냥 계정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하도 이제 그런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니까. 중독자들을 양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그 페이스북인가 트위터도 그렇지 않아요? 네, 네. 페이스북도 그렇게 7일 되고요. 이내에 다시 들어오면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탈퇴가 됐다고 해서 이번 이 해킹 사건을 보면서 네. 탈퇴를 믿지 말자. 그렇지. 네. 탈퇴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참 웃겨. 애슐리 메디슨이 똑똑했던 게 그러니까 해킹된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가 서비스에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이게 재발 저리는 그 원래 이렇게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는 것 때문에 나쁜 짓이라고 표현이 아니지 불법 그 윤리적으로는 나쁜 짓이죠. 왜냐하면 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다른 여자 그러니까 이성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짓이죠. 바람을 핀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네. 불법이 형사로만 없어졌지 민사로는 아직 그쵸.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적인 문제 그를 했는데 혹시나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잖아. 민사가 걸릴 걸 고려해서 애슐리 메디슨에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내 정보를 지워줘라는 증거를 없애줘. 상품이 있었는데 해킹팀이 해킹을 해봤더니 거기 다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웃긴 건데 해킹팀이 욕을 먹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범죄잖아요. 서비스를 해킹했으니까. 네, 무조건 앞뒤 다 잘라서 그냥 네. 해킹을 했다는 건 범죄니까. 근데 재밌는 게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옹호를 받는 경우가 더 많고. 천사소녀 네티 같은 거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 뭐 포장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너희들이 나쁘니까 이걸 닫아라라는 것뿐이지 예. 내 생각에 분명히 돈을 위해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전적인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애슐리 메디슨 측에서는 접선을 해서 금전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한 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린내가 많이 나는 곳은 일단 털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거든. 아니야. 근데 난 돈 안 주고 범죄 영화 안 봤어? 아니지. 네. 테러와의 협상은 거부한다 모릅니까? 애슐리 메디슨이? 그래야지. 미국인데 여기도. 뭐 좋습니다. 이거 그만 얘기하자. 우리 뭐 이거 나중에 좋은 것도 데이팅 아닌데. 특집 때 자세히 한번 얘기하도록 얘기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뭐 또 저기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이메일 함에서 뭐 접속하지 않으시면 그 회원가입됐던 정보가 삭제됩니다라는 메일을 유독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엄청 진짜. 많이 오죠. 저도 엄청 많이 오는데 이게 이제 그 나라에서 원래 아까 아망드가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는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정보를 탈퇴하고 3년 동안 접속이 없으면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 있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법으로 제정이 돼서 1년이 안 되면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1년 동안 접속 기록이 없으면 네. 무조건 지울 수 있게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지울 수 무조건 있게 지워야 하는 게 아니고 된다고. 지워야 되게 지워야 바뀐 된다고.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달에 그 유효 기간이 끝나고 다음 달에 실제로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지워야 되는 거예요? 네, 지워야 돼요 이제 법으로. 이게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요. 약간 난 미친 구조인 것 아이 같아요. 하도 해킹을 많이 당하니까 빨리 지워라 이거지 뭐. 근데 그거잖아. 이거 딱 봐봐. 우리 방송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 트렌드는 고민 끝에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니까. 고민 맞아. 끝에 해킹을 많이 당해서 지워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인데. 예. 이게 법으로 제정이 돼서 8월 달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 강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월 1일부터. 네, 8월 그래서 18일. 8월 18일 날 8월 18일 기준으로 작년 8월 18일부터 올해 8월 18일까지 접속이 없었던 모든 사용자들은 의무적으로 지워야 되게 된 거죠. 그럼 예. 탈퇴되는 거예요? 네, 탈퇴가 네.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망드가 얘기했던 대로 네. 실제 탈퇴를 시킬 것이냐. 근데 실제 탈퇴를 시켜야 되거든요, 법률로는. 그럼 출제 탈퇴 시키겠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개인정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는 탈퇴가 아니라 탈퇴를 시키면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돼요. 네. 근데 아까 아망드가 말한 대로 각 업체들은 과연 그것을 지킬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그 영장을 갖고 오지 않는 이상 실제 서버를 볼 수는 없으니까. 윤리적인 문제지. 네. 근데 이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어떤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전자상거래 네, 그거는 맞아요. 5년 이상 네, 5년인가 3년 갖고 이상 있어야 돼요. 거래 결제 네, 정보를.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을 다 알아보고 온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일단 첫 번째는 짜증나게 메일이 엄청 많이 온다는 거. 그게 너무 많이 와요. 이게 메일이 오는 게 네 거 지워진다라는 게 라고.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앞으로 지워질 수 있으니까 들어와. 네가 1년간의 기록이 있어도 그러니까 방금 로그인한 사람이라도 메일은 네. 가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되게 좋은 게 덕분에 그 내가 안 들어갔지만 가입했던 곳을 한번 보게 되고 네. 기다리면 삭제되겠구나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음. 또 맞다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고 다시 들어가서 살려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는 좋긴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메일에 스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내가 가입했던 거니까 한번 걸러서 보시되 스팸이야. 스팸은 이건 스팸이지. 스팸이야. 근데 나는 걱정되는 게 그러면 내가 그 계정 무료로 뭐 받은 다음에 무료 계정 만들어서 뭐 네. 상품 같은 거 하나 그 이벤트 같은 거 디지털로 해서. 되어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프로그램 다운이나 뭐 이런 것들 결제 그러니까 얻어놨는데 혹은 되게 계정 만들기 어려운 사이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막 활동하려면 막 몇 개월 이상 활동해야 레벨 올라가서 글 쓸 수 있고 이런 거. 그거 만들어놨다가 이제 까먹은 것들이 삭제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네요. 제 생각엔 삭제하지 않고 어떻게 보관을 하는 방법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제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하고 계세요. 그 면세점 사이트 아시죠? 네네네. 면세점에 가입을 하면 네. 상품을 준단 말이에요. 예. 뭐 적립금 같은 거 주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탈퇴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하면 네. 안 줘요. 그걸 기록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개인정보 이 법 때문에 네. 보호법 때문에 이걸 완전히 삭제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하게 되면 네. 다시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난 이게 너무 합리적인 기대 같은 거야. 그렇지. 가능은 하지. 그래서 이게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삭제된다고 해도 분명히 뭐 내부적으로 고민을 충분히 해서 하는 거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옛적에 거래했던 내역을 찾고 싶은데 네. 찾았는데 영영 못 찾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8월 16일을 기대해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 싸이월드 같은 게 싸이월드 같은 거 요새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근데 가끔 한 2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재밌단 말이야. 나도 옛날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지금 기억 못 하고 있는 사이트들에서 내 옛날 추- 추억이 담겨 있는데 있지. 이게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릴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리고 아무튼, 우리 네. 그 말했던 뭐 사진 보관 서비스라던가 이런 서비스 해주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다음 클라우드 같은 데다 내가 다음 클라우드 없어졌지. 없어졌지. 유유. 그 네이버 클라우드가 네이버 클라우드 그럴 같은 일은 거에다가 없겠지만. 어떤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다가 1년 뒤에 이제 나중에 받으려고 갔는데 없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해외 서비스 써야겠네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뭐 발견 사건도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예. 네. 뭐 이거 하실 말씀 있으세요? 노 앤서라서. 설명은 해주시죠 한번. 네. 이 별거 아니라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애슐리 메디슨과 좀 비슷한 케이스죠. 예. 그 어떤 해킹 팀이 어떤 해킹 팀이 아니고 네. 해킹 팀입니다. 회사 그 해킹한 회사 이름이 해킹 팀이에요. 네. 멋진 친구들이네. 해킹 팀을 누가 해킹한 거지? 어떤 해킹 팀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해외에 있는 해킹 팀이 보안 업체를 해킹 팀인 회사를 뚫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요. 해봐요. 그 우리나라 국정원이 네, 해킹 팀이라는 회사예요. 네, 해킹 팀이 어떤 해킹 팀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네, 해킹 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이탈리아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국정원이 해킹 팀에 외주를 준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아니요, 그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아직 거래가 그- 없었다고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줬다라는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이 지금 냄새가 살살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걔네가 이제 납품하는 프로그램이 이름이 RCS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예.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안드로이드, 아이폰, 음. 맥, 윈도우, 뭐 신비안, 뭐 윈도우 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OS를 다 뒤에다 백도어로 열어놓고 네. 사용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국정원이 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사실은 이게- 그게 정확하다는 아니에요. 거는 저 이걸 뭐 조금 더 맞아요. 거기까지 맞는데 네.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그 이전에 그 해킹 팀이라는 회사 네. 그걸 해킹 팀이라는 회사라고 안 하고 이탈리아에 있는 그 국정원한테 의뢰받았다고 추정되는 네. 회사라고 할게요. 아무튼 그 이탈리아 회사를 네네. 그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해킹 팀이 해킹을 한 거야. 해킹을 한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탈리아에 있는 회사가 해킹 팀이라는 게 결국 우린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표방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약간 해적 같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해킹 단체에서 야 우리가 니네보다 뛰어나라는 느낌을 내려고 뚫은 거예요. 근데 뚫어봤더니 안에 뚫어서 그 정보를 뿌렸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애슐리 메디슨처럼 뭘 요구한 게 아니라 뭐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일부 정보를 노출시켰는데 그 정보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숫자가 들어있는 부대가 손님 중에 한 명으로 있었던 거지. 한국에서 거래가 네. 내역이 발견이 된 거죠. 이것까진 팩트예요. 네. 네. 이것까지 지금 팩트예요. 그 인터넷 토렌트 사이트에서 네. 실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400기가인가 네. 그러잖아요. 그래 보실 수 있어요. 찾아서 이게 영문이지만.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선 다운로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리대요. 네. 근데 해외에다가 누가 토렌트를 걸어놨더니 금방 다운로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카더라 뭔가를 통신 이거는 전부. 뭔가 딱 틀어막고 있어 뭐가. 음.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음. 근데 토렌트라는 그런 거 자체가 네. 그렇게 뭐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그런 것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네네.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찝찝한 구석이 많다. 그런 구석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일반인들도 그 인터넷을 찾으시면 그 아까 말했던 이탈리아 회사를 해킹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 해킹팀이 올려놨기 때문에 네. 그걸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문서 안에를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에 있던 기업이 고객 중에 있다. 그리고 그 고객이 불러서 한국에 있는 호텔까지 가서 이걸 시연한 적도 이제 있다. 그만. 뭘 그만이요. 사실인데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게 이제 그 부대다라는 건데 네. 뭐 우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부대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사실. 네. 없는 부대야. 그렇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용도가 아니냐. 자, 그래서 돌아와서 그 RCS라는 네.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제 테크놀로지 취미 방송이니까 RCS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 안드로이드 기계에 심으면 그 안드로이드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볼 수가 있죠. 네. 네. 아이폰에도 이론적으로는 심으면 아이폰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아이폰은 그 심기가 앱스토어를 거쳐야 되니까 못 심는 거고. 좀 까다로운 부분이 네. 있어서. 타로그 타로그 되어 해야만 있는 할수 폰에서만 있고.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어쨌든
그러면 그 뭐 전에 우리 카카오톡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좀 났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뭐 카카오톡을 그거 보겠다라고 예. 감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카카오톡 대표가 우린 보여주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법적으로. 근데 이 RCS라는 게 깔려 있으면요, 여러분 이유와 상관없이 거절하셔도 카카오톡을 쓰든 뭘 쓰든 그냥 다 보입니다. 그냥 그 화면 네. 자체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지. 네, 그리고 그 뒤에 그 핸드폰에 있는 파일을 꺼내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핸드폰이 꺼져 있다고 그 화면이 꺼져 있다고 해도 화면을 켜고 네.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올 수도 있다고 네.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건 네. 뭐 뭘 하고 있건 다 감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통신망이 연결돼 있으면 네. 혼자가 아닙니다. 그 설치돼 있으면 외롭지 않겠네. 빅브라더잖아 결국에.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건 이게 뭐 말한 대로 국정원이 썼는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치. 실제로 토론 게시판에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시니까 음. 그건 뭐 더 전문적인 분들이 찾으시겠죠. 다만 만약에 국정원이 썼다면 여러분들 되게 큰 이거는 일반인들은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아니 이게 실제로 썼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걸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장하는 대로 네네. 간첩들에게 썼다. 네. 그럼 뭐 난 이게 너무 웃긴 게 이것도 문제지. 그러면은 간첩을 찾아서 어. 야 그 핸드폰 예를 들어서 저기 삼성 프라자에서 저희 감첩이 저희 동무 죄송한데 갤럭시 S 좀 주시라요 했더니만 아 기다려 보세요라고 하고 거기다 그걸 깔아서 이렇게 줬다는 거잖아. 아니 근데 이게 또 뭐 네.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서 사용하는 건 윈도우 맥 이런 게 아닌데 왜 응? 거기는 갤럭시 붉은 별을 쓰잖아. 붉은 별. 아무튼 뭐 그런 네. 일이 그러니까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국정원을 비하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비하받고 이게 욕을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민간인들은 사실은 우리는 일반인들은 그걸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봐선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법률적인 그걸 갖고 와야지 보여주는 건데. 근데 몰래 봤다면 그리고 실제로 이 기능에 볼 수 있는 기능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있는 기능을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단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이 얻는 교훈보다 네. 얼마나 이름이 검색하기 힘든 이름으로 지어야 하는가. 해킹팀이라고 검색을 하면 해킹팀이 위에 뜨겠어요? 수많은 회사들이 수많은 게 뜰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좋다. 검색해봐요. 좋다. 나 자신을 검색에서 나 자신을 숨기고 싶으시다면 네. 보편적인 닉네임을 쓰세요. 예를 들어서 이 아망드 같은 거 쓰시지 마시고 은 실장이 검색되기 싫으면 뭐 리모콘 이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김철수 이런 거 네, 해야지 그냥. 뭐 순자 이런 걸로 하면은 엄청 많이 나올 거 전국에 아니에요. 계신 순자분들께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 어렵고 그냥 진짜 에어콘 이런 걸로 해야 되나? 토마토 뭐 이런 거. 그래. 찾기 어렵게.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가발전도 검색이 잘 안 돼. 아무튼 이상하네. 자가발전 되게 유일무이할 텐데. 아니, 무슨- 자가발전하는 선풍기 나오고 그 시스템 특허 내용이 나오더라고. 아 그래요? 아직 우리가 덜 유명한가 봅니다. 한국생명 블로그 나오던데. 뭐 이쯤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가발전 일부. 그래서 뭐 저희 뭐야 2주의 발전이었어? 발전. 네. 2주의 발전. 이발로 하자. 이발 괜찮은데? 2주의 발전을 소개해드리는 데서 이발소 하자고. 야, 너 천재다. 네, 이발소 코너 네, 끝났고요. 이발소를 첫 이발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근데 우리 하면 안 될 것 같아. 되게 헛소리 짓거리고 이거 고소 먹을 것 같아. 저희 11화 주제는 뭔가요, 응영 씨? 웨어러블. 네, 웨어러블. 웨어러블. 무슨 뜻이죠? 웨어러블이 이-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으니까. 착용할 수 있는 전자기. 이런 뜻입니다. 웨어러블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사전적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네, 착용할 수 있는이란 뜻이죠. 입을 수 있는. 네,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 12, 13 이렇게 3부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 전반적으로 몸뚱이에 걸치는 전자기기들 혹은 네. 뭐 그에 준하게 이제 삶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네. 이 스마트폰, 컴퓨터로 이렇게 표방되고 있던 전자기기들이 예. 어떻게 우리 삶 옆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네. 재밌겠다. 뭐 말은 무겁게 하지만 사실 늘 하듯이 그냥 잉여로운 얘기들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11화는 웨어러블의 시작이에요. 시작에 대해서 좀 논해볼까 해요. 예. 네. 처음에 웨어러블이 어떻게 시작했고 우리가 모르는 일반 분들은 사실 언제나 그렇듯이 테크놀로지의 초창기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죠. 왜냐면 안 쓰고 비싸거든. 전문가들만 하는 굳이 그런 그걸 거지. 왜 쓰지? 라던가 가격이 비싸던가 이러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재미차
이런 가십처럼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예. 2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순 정렬로 이 발전과 미래까지 이제 좀 알아보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1부 그래서 1부니까 아주 옛날이겠지. 우리 어렸을 때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한 90년도 90년도에 안 태어난 사람이 여기 없죠? 모르지. 저 02년생인데요. 어린 놈의 새끼가 생겨서 그 90년도 그림 내가 그래갖고 이거 준비하면서 그거 봤어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미래 상상도 같은 거 쳐보면 예.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100년 전에 프랑스 예술가, 뭐 100년 전에 일본 뭐 이런 데서 예상한 2000년도의 모습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2015년이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진짜 완전 웃겨요 지금. 2012라는 영화 봤어요? 책 아니고 영화도 있어요. 2012? 2012. 그 지구 망하는 지구 영화. 망하는 거. 네. 2012. 난 그거 뭐지? 나 무슨 책 얘기한 거야? 1Q84 1Q84 같은. 아니 그거 말하는 말고 그 지하철 메트로 아 20. 33인가 그 얘기인가? 몰라 조용히 해. 2012 보면은 2012년에 뭐 예언돼가지고 마야인 예언으로 지구 망한다고 했잖아요. 네. 예. 나 2012년에 되게 두근두근했거든. 망할 줄 알고 그럼 이제 탕진하고 있었지 그때. 2012년에 진짜 탕진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인생과 시간과 모든 걸 탕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안 망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함부로 미래를 상상하지 마세요. 서기 2000년도 가공할 모습을 뭐 보면은 뭐 많아요. 근데 실제로 구현된 모습이 바뀌어 있고 구현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어렸을 때 상상했던 것 중에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와닿아 있는 거 있어요? 긍정 씨.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런 것도 있어요? 없지. 나는 그거 제트팩 같은 거. 아 제트팩. 사람이 날아다니잖아요. 그 제트팩 이렇게 등에 메고 이렇게 뭐 누르면 훅 하고 날아가는 거. 게임에서만 되던 건데 그거 그게 있어? 그거 실제로 있어요. 뭐 그거 뭐야? 콜라랑 멘토스로 만드는 거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만. 돈 많은 사람들은 두바이에서 그거 타고 놀러 다니고 그래요. 정말요? 카더라 아니고? 아 진짜로 동영상도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아 그거 근데 물이랑 연결돼서 물 위에 있는 아니 그거 그거 말고 이것만 독립된 걸 장착을 하고 날아다닐 수 있어요. 아이언맨이야? 와 짱이다. 네. 되게 좋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뭐 헬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 당시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였죠. 우리 접해보질 않았으니까 헬기는. 네.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웨어러블을 얘기할 거니까 예. 가장 상상 중에 많았던 게 그거예요. 컴퓨터라는 개념도 없었지 그때는. 90년도인데? 아 그때 컴퓨터가 있었겠구나. 컴퓨터가 작아져서 들고 다닌다. 그거는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다. 네. 뭐 이런 손만한 컴퓨터가 나온다. 혹은 시계로 된 컴퓨터가 나온다. 목걸이형으로 이렇게. 네, 그런 것들 모험한 상상들이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있죠. 지금은 덤덤하게 살 수 있죠. 그냥 길 가다 하나 이렇게 탁 네. 집어갖고. 그럼 도둑질이지. 그런 것들. 기억에 남는 것들이 뭐 있나요?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 나는 그 왜 드래곤볼 보면 거기 눈에 닿는 그거 스카우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있어요? 구글이 그거 만들었잖아요. 전투력을 측정하는 거야 그럼? 아니 근데 이제 눈에 달잖아. 뭐든지. 생긴 게. 네, 생긴 게 비슷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그거 시뮬레이 게임처럼 해서 만들 거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등장하긴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 이제 실제 전투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안드로이드 뭐 네. NFC 같은 걸로 이제 측정하거나 블루투스 같은 걸로 게임처럼 나오게 하겠지. 예. 일단 눈에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온다는 거에서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저는 영화 플러버 보셨어요? 그게 네. 뭔가요? 플러버 혹시 보셨나요? 그 깃들 이상한 보는 거 아니야? 과학자 나오는 그 배우가 누구지? 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나? 아무튼 네. 배우가 엄청 유명한 배우가 영화가 어떤 내용인데요? 영화가 뭐냐면 이렇게 그분이 과학자로 나와요. 네. 근데 전 되게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 한 네. 3번 봤어요. 약간 오타쿠들 아니야 그 진짜 로빈 윌리엄스 나오는 거야. 아 진짜요? 진짜 유명한 영화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그 탱탱볼 같은 걸 던지면 네. 걔가 막 모양이 변하고 막 튕겨요. 막 튕기고 그래서 그거를 생물 같은 거예요? 생물처럼? 생물을 기체를 아니고 만든 그 사람을 거죠. 만든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발에다 바르면 막 네. 띄어지고 아, 엄청나게 이제 탄력성이 좋은 걸 만들어서 네네네. 그걸 플러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거는 뭐 없고 영화 제목이 플러버예요. 네 플러버라는 영화고 그 사람이 항상 달고 다니는 로봇이 있어요. 네. 로봇이 내가 걷고 있으면 로봇이 따라와서 네. 계속 말을 걸어줘요. 지금 상황이나 조심해야 될 거 뭐 앞으로 있었으면. 비서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날아와서 네. 이렇게 막 말 걸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은 시리가 있잖아. 실이 있지. 그리고 보이스 최근에 보니까 네. 드론이 네. 날아다니면서 날 찍는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네. 이제 드론이 이제 거기다가 시리만 달아놓으면 잠깐 근데 플로브는 언제 영화였는데요? 97년도. 97년? 진짜? 근데 난 97년도가 그렇게 멀게 안 느껴지거든. 나 늙은이라 그런가? 20년 전이야. 나는 왜 나는 되게 대과거로 나 느껴지는데. 되게 얼마 안 전인데. 나 97년도에 뭐 뭐 다 잘하고 술 먹고 뭐 놀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엄청 옛날이 아니야. 20년 전이야. 그래? 예. 엄청 10년이면 옛날이네. 강산에 내렸는데 강산 2번 보는 거야. 지금 2035년 생각하면 어때요? 엄청나죠. 지금 없을 걸? 지금 그때 없는 거예요. 2015년이 그런 느낌이었다. 2035년엔 여러분 그 남극이 저희 적도 근처에 와 있을 겁니다. 아니 2000년에 Y2K로 다 멸망할 줄 알았는데. 맞아. 그렇지. 하긴 얼마 전에 컴퓨터에다가 윈도우 98을 깔려고 했더니 예. 안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깔리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컴퓨터 바이오스 시계가 윈도우 98은 생각하지 못하는 시계에 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것저것 개지랄을 떨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 시간이 참 빨라요. 하긴 그렇죠. 생각해 보면 97년도에 뛰댕기면서 놀 때는 그때 PC 핸드폰이 있었나? 있었죠. 네. 그때 걸리버. 근데 거기 걸병 걸면 걸리는 걸리버. 근데 그때는 이게 액정으로 뭔가를 보거나 그때는 제 기억엔 사진 찍으려면 사진 모듈 사서 이어폰 꽂는 데다 그거는 꽂아가지고 이제 좀 지났을 때고 네. 진짜 97년쯤 이제 막 핸드폰이 그때는 막 나올 때라서 그때는 삐삐 아니었어? 삐삐? 맞아 한 삐삐가 대품이었고 시티폰 그런 게 보급화되던 시점이었죠. 그 전화기의 목적이 전화를 거는 용도가 아니라 삐삐를 확인하기 위한 들고 다니는 약간 그런 거였죠. 뭐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대가 빠르게 흘러갔다는 거 중에 근데 그 얘기 안에는 항상 뭔가 웨어러블 그 사람들의 상상도를 보면 왜 내가 그 100년 전에 프랑스 예술가들 상상을 보면 그 멀리 생각을 안 해요. 엄청 뭐 사실 컴퓨터라는 개념을 100년 전에는 없었을 테니까 네네. 컴퓨터가 손목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다니는 게 흔했을 거 아니에요. 배. 네, 배. 왜냐하면 배는 실제로 그때는 있었으니까. 자주 쓰이는 운송수단. 그리고 그때는 자동차라는 개념도 없었을 테고요. 막 등장하고 그래요? 있었을 때였을 테니까요. 몰라요. 나는 그 뭐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주로 등장을 해요. 배가 미래에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예. 그리고 그 되게 재밌는 것 중에 부화기가 있어요. 부화기? 그 네. 뭐야? 계란 아니 병아리 알의 부화를 말하는 알 부화 시켜 그거 있잖아. 그거 지금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상상 속의 어떤 기계였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자동으로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얼마 전 그러니까 아주 옛날을 찾지 말고 근현대사를 보면은 그때 당시엔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컴퓨터가 손목에 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미래를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웨어러블이라는 게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입는 컴퓨터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네네. 우리가 컴퓨터를 입는다라고 생각하면 옷을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래 입는 그때는 건 다 그거지. 기계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상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언맨 같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면 그냥 이런 면 소재의 옷을 입으면 뭐 얘가 뭐 띠리띠리 뭐 이런 불이 들어온다던가를 먼저 생각하지. 약간 그 폭탄 테러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전선이. 나도 그럴 거를 생각을 했었겠죠. 그 아이언맨이 이렇게 되네. 신기하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형태는 결국 시계. 옷이 그런 걸로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몸뚱이에 달라붙는 형태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옷보다는 액세서리가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상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자가발전 이 웨어러블 1화에서는 그 초기 상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 가장 최초로 웨어러블이라는 게 나왔던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핸드폰. 제가 기억이 나는 건 핸드폰? 핸드폰이 몸뚱이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나? 웨어러블이 핸드폰이 웨어러블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인가? 하긴 삐삐도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녔지. 네, 초등학교 때 이제 나 초등학교 지나선가? 이제 핸드폰이 삼성에서 만들었었어요.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저걸 누가 써라고 그랬거든요. 나도 그 비슷한 걸로 왜 계산기 되는
시계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수능 때 이거 못 차고 들어오는 시계들이 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최초의 웨어러블이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은 계산기는 컴퓨터가 들어있어야지 계산하는 거잖아요. 캘큘레이터가 네. 들어있지 또. 그러니까 계산은 하긴 한 거의 전자식이었어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컴퓨터잖아. 그거는 웨어러블이네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 손목형 웨어러블이 대두됐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을 갑자기 또 불현듯 떠오르는데 맞네. 어쨌든 사람들은 언제나 그 손목이나 사람 몸에 붙어있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왜 네. 그럴까요, 긍정 씨? 너 같으면 왜 그거 몸에 붙이려고 하겠냐? 컴퓨터는 원래 네. 큰 거고 도구니까 사람이 컴퓨터 있는데 이동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네. 움직이면서 쓰고 싶은데 네네네. 노트북은 움직이다가 멈춰서 설치를 하고 다시 써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진정한 움직임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컴퓨터를 쓰고 싶다. 이 네. 욕망이 발현된 게 아닌가. 그치. 컴퓨터가 있기도 전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었을 텐데. 저는 네.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닌가. 또 이게 철학 윤리학 방송 아니 인문학 방송처럼 또 자기 부족을 자랑하시는. 네. 아니 부족함을 이 기계들로 채우고 이 정보 기술로 채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지 이건? 뭐지 이건? 저는 조금 반대로 인간은 언제나 나태하고 게으른 생물이기 때문에 이 앉으면 눕고 싶고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네, 자고 싶고 자면 안 일어나고 싶고. 네, 영원히 가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구현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것저것 만들어 보다가 손목이 아무래도 가장 컴퓨터라는 게 왠지 와서 봐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손목으로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손목형 계산기도 만들어 보고 네. 그러다가 손목이 가장 무난한 게 아닌가라고 시도를 하다가 예. 네. 생각의 틀을 바꿔서 이제 손목 말고 다른 것들로 웨어러블이라는 게 결국엔 어떤 거와 연동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이게 뭐야?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인간이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태해서든지 아니면 부족해서든지 네. 아니면 너 뭐라 그랬지? 그거 두 개밖에 없어. 얘는 헛소리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뭔가 나의 신체적 변화와 그리고 내가 부족할 때, 내가 궁금할 때 찾아보고 가장 쉬운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했듯이 아망드 씨 말대로 어떻게 그 인간이 자기가 부족해서 생각해서 발전을 시키든 아니면 게을러서 발전을 시키든 어쨌든 큰 컴퓨터를 작게 만들었고 네. 그 컴퓨터가 이제 인간의 삶에 점점 들어오고 있으니까 점점 작게 만들려는 욕구가 생기다 보니 생긴 게 최근에 많이들 모두가 당연하게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스마트폰, 컴퓨터가 지금 발전해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뭐 애플워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손에 점점 더 컴퓨터에 가까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것들이 생기기 전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뭐 좀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를 줄이다가 컴퓨터가 스마트폰까지 줄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더 이상 줄이는 게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다 보니까 어떤 다른 기계들로 이제 그 스마트폰까지는 잘 만들었으니 그 스마트폰이랑 연동되는 다른 기계들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웨어러블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정보를 조사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건강 관련된 것들이 이제 가장 단순하게 떠오르잖아요. 네. 왜 심장 뛰는 센서를 좀 달아보고 싶다. 그리고 손목 그 맥박 뛰는 걸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게 컴퓨터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로 아무래도 시작을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이 11화에서는 그 피트니스를 도와주는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래서 뭐 1시간 가까이 떠들었는데 2부에서는 이 최초로 피트니스를 도와주는 웨어러블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게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To the sound of the radio. To the sound of the beat. To the sound of the radio.